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의 교육 자료 제가 올려드리는데, 어 일단 거래량 거래대금 자료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긴 해야 돼요. 근데 공지사항에 보시면 이 교육 자료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자,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아마 다 퇴근하신 것 같은데, 10일 야간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10일 야간 무방에서 거래대금 교육 동영상 잘라서 공지에 넣을 것.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데일리 방송 그 채팅방이 이제 또 별도로 있죠. 그래서 이데일리 방송 이제 그 채팅방 기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방송 채팅방 공지사항 보시면은 이렇게 강연의 신청 잔여인원이 한 분이 줄으셨어요. 왜냐면 개인 사정으로 못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명단을 계속 유지하면 안 되니까 빼드렸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쭉 내리면 여기에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 자료 교육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 해놨네. 11일자? 아닌데. 거래대금의 비밀 11일자? 아닌데. 어제 것도 있어요. 어제 것도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이제 이 시간대 모니터링을 못 하니까 요 밑에 내용이 또 있는데, 요거 이제 제가 링크를 갖고 있으니까 요 밑에 내용이 아주 기초적으로 거래대금 거래량을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공지사항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그 거래량 부분에 대한 PDF 파일까지 아마 있을 겁니다. PDF 파일 복사를 해서 전부 다 지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공지사항 보시면서 동영상 보셔도 되고, 지금 링크를 거거 한번 불편하시더라도 거거 눌러주시면 그 지금 동영상 링크하고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PDF 파일,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지금 보고 계신 이 PDF 파일, 이 PPT 파일을 이 파일을 올려드릴 거니까 불편하시더라도 거거 누르시는 채팅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다들 주무시는데 제가 막 올려드리긴 그렇잖아요. 거거 오케이. 거거 일단은 이데일리 TV 쪽 기준에서 거거 하셨으니까, 천상천사 선생님께서는 갖고 계신, 경제적 자유 선생님도 스페셜방 갖고 계신단 말이야. 경제적 자유 선생님은 그리고 왜 저기를 안 나누셨어? 우리 주린열공 선생님 일부러 거거 하시는 것 같아. 예? 그렇게 해서 햇살 선생님도 오케이. 요 공지사항의 링크는 있고요. 요 자료 부분은 제가 이제 다시 드릴 건데, 경제적 자유 선생님은 우리 유료방에 계시는 경제적 자유 선생님께서는 만기 일자 뒤에 넣으셔야죠. 그러시고 일단은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죠? 올려드렸으니까 공부하시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드릴 테니까 교육을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시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이제 자세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할게요. 어제 동영상 링크는 새로 올려드리라고 할 거고. 그래서 요 보시면 일자별 시간별 거래대금 거래량 설정 방법 2천억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억인 이유는 지금 거래대금 최상위, 이 시장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놓여지는 부분이 2천억이면 충분히 최상위에 놓여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이따도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오늘 그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 2,300개 종목에서 20위 안에 들어오는 게 1,610억이고 2천억 넘기면은 16위까지 올라오래요. 그죠? 16위. 거래대금이 더 터져야 돼요. 거래대금이 더 터질수록 변동성이 확장되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먹을 게 많아집니다.
재작년까지는 거래대금 1,000억을 기준 잡아드렸어요. 그때는 거래대금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시장이. 그런데 지금 거래대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2,000억. 그래서 대형주들까지도 전부 변동성 기준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는요 거래대금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 1월 31일 날 삼성전자가 IR을 단행하죠.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향후 전망에 대한 또 계획에 대한 실적 IR을 진행을 하는데 그럴 때 기준에 이슈가 불거질 땐 변동성이 커져. 매번 변동성이 커지진 않습니다. 올해도 있는데 매번 커지진 않아요. 근데 이슈가 불거질 때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데 일단 어찌 됐든 그 기준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발표를 하죠. 또 이날 아마 자사주이익 소각도 발표를 했나요? 하여간에 어찌됐건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그때 불거지면서 2018년 1월 31일 날 8%대의 변동성까지 왔는데 종가는 쫙 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3조 3,500억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3조 3,500억 지금 주가로 따지면은 4천만 주가 터져야 되는 거죠. 4천만 주 이상. 그러니까 4천만 주 이상이 터져야만 8.71% 나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볼까요? 뭘 볼 거냐면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4천만 주 터진 게 있나요? 없어요. 삼성전자. 최근에 가장 최근에 없어요. 4천만 주라는 거래량이 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많이 실린 게 이제 3천만 주. 그것도 오히려 주가가 눌릴 때 기준에. 그것도 이건 아마 11월 30일 날 뭐 마감 종가에 실리지 않았나 뭐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 3천만 주. 그 4천만 주 실린 적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죠. 여기 6천만 주가 뭐 있네. 8월 달에 그냥 그냥 나쁜 친구들이 CLSA가 불을 떼고 모건 스탠리가 불을 지펴버린 더 활활 타오르게 바람을 불어넣어버린 반도체 디램 가격 12월에 정점 찍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이때 이제 뭐 좀 많이 미끄러졌었죠. 하이닉스가 장중에 시가총액이 2위로 밀렸었어요. 네이버한테. 잊지 말자 831. 하여간에 4천만 주 이상의 최소 범위가 4천만 주 이상이 터지고 양봉이 나와야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거는 18년도 1월 31일 기준이고 지금은 거래대금이 어때요? 더 월등히 터져 있잖아요. 응? 무슨 얘기냐면은 8조가 터져야 9%가 나왔단 말이에요. 2021년 1월 11일 8조가 터져야 9%. 그럼 얼마요? 거래량이 1억 주에 가까운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아니 삼성전자 우리도 주력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한 번씩 5%, 7%, 9% 올라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려면 9천만 주가 터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것이 장 끝날 때 9천만 주가 터져?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개장 초부터 죽어라고 터지는 거예요. 개장 초부터. 이 부분을 2021년 1월로 보면 1월 11일 날 터진 거거든요. 거래가 얼마 터졌어요? 9천만 주 터지잖아. 9천만 주 터집니다. 9천만 주. 9천만 주 터지면서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졌죠. 물론 그 앞에 6천만 주 터지고도 7%인데 거의 뭐 6954 5조 터진 거예요. 거의 5조 원 터지고 7% 오른 거고 그리고 8조 8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9% 오른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삼성전자 7% 9% 오르려면 얼마? 아까 보신 최소 6천만 주 내지는 9천만 주가 터져야 저 등락 범위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대형주 기준에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의 기준에서 변동성이 상한가 24.71%인데 요 그 2020년 11월 25일 말고도
2020년 3월 31일 날 25%, 26% 올라온 날이 있어요. 그리고 4월 10일 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4%인가 올랐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볼까요? 윤정두가 머리가 좋아서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응? 그 정도쯤은 우리가 실질 그 수익을 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원칙적인 원리 논리가 있죠. 명분이 명확하죠. 원칙적인 내용이. 원칙적인 내용 없이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말장난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2020년도에 보시면은 셀트리온입니다. 1100만 주 터지고 23.78 종가의 기준이죠. 장중에는 더 올라갔겠죠. 이게 그렇게 많이 올랐어도 거래대금이 2조 5천억 뭐 차트로 볼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거래대금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 종목이 상한가 가고 싶으면은 거래가 얼마큼 실려야 되는지. 근데 거래량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래대금이라 그랬습니다. 거래대금이 얼마큼 실려야 되는지. 3월 31일이죠, 정확히. 그리고 그 다음 날 블록딜에 대한 내용. 윤정두만 유일하게 블록딜이 악재가 아닙니다라고 방송 나와서 악을 썼어요. 블록딜이 악재래. 근데 윤정두는 이거 한 주도 없는데도 블록딜 악재 아니에요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 수익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 날까지. 어찌됐건 이날 거래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날 거래 보시면 2조 3,780억이 터진 거예요. 2조 3천억.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이에요. 주가 25% 맞죠? 어떻게 기억하냐고? 이거 다 잡아먹었으니까 여기서 상승 때 확인형 아니에요. 그럼 4월 10일 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러면 똑같이 변동성이 나왔느냐? 제 기억이 맞다면 나왔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2020년 4월 10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 틀리면 어떻게 하지? 그 즈음인데. 아유 정확하네. 300만 주 1조 6천억 어마어마하죠. 제가 기준거래 대금을 2천억만 잡았잖아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3위까지 올라온 종목. 이때 당시에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식수가 6천만 주. 6,600만 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 역시 윤정도 아이고. 여기 있잖아요. 6,600만 주. 왜냐면은 계산을 했거든. 예전에 고점이 2018년도 이럴 때 고점이 60만 원대였거든요. 60만 원.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40조. 그 당시에 2018년도에 시가총액 40조면은 시가총액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4월 10일 날 이슈가 불거지죠.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렇게 종가는 16%에 끝났지만은 아니에요. 장중에 26%. 저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아니 다 잡아먹었으니까 기억을 하죠. 저거 수익률 보여드려요? 다 보여드릴게요. 문자 사인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우리가 신뢰도라는 게 있어요. 서로 신뢰가 있어야 우리는 이걸 다 갖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서로 신뢰가 있어요. 뭘 서로 믿고 뭘 하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너 나와봐. 자, 예전에 2020년 4월 10일 문자. 자, 어떻게 돼 있어요? 귀신같이 정확하게 어떻게 삼성바이오로직스 10시 3분에 51만 9천 원 돌파 시 편입 5%씩. 얘네는 돌파를 못했어. 이 당시에 뻥칠 수는 없잖아. 신풍장 여기서 2만 4천 원에 샀다고 뻥칠 수 없잖아. 이때 이후부터 해서 뭐 20만 원대인가요? 우린 거짓말 안 해. 이런 건 못 샀어요. 안 왔어. 돌파를 못해서 마이너스가 났어. 이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얼마야? 52만 1만 9천 원 돌파 시 편입. 이때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갭상승이 나와요. 그러면서 거래가 터지기 시작해서 계속 터진 거죠. 시초가가 아마 50만 원 뭐 그렇게 됐었을 거예요. 어찌 됐건 그러고 나서 54만 원 이탈 시 전량차익 실현인데 아니야. 이탈이 안 돼. 그리고 쭉 뻗어 올라가. 이탈이 안 되고 쭉 뻗어 올라가. 그리고 더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을 58만 원 이탈 시 전량차익 실현 얘기했겠죠. 초단기 15%. 그럼 실질 볼까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날 당시에 갭 상승이 4%, 50만 원. 그러면은 얼마? 시가총액이 33조. 이 당시 기준에 33조면은 거의 뭐 3위 할 걸요, 이 당시도. 왜냐면 코로나19 터지고 얼마 안 됐던 시점이라. 그러고 나서 60만 3천 원 찍어요. 그리고 고점 대비 3% 밀리면 라이브 방송 듣고 계셨던 분들은 2% 밀리면 전량차익 실현이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제 3% 잡아놨는데 순간적으로 더 푹 치고 내려가니까 전량차익 실현. 극대홍주의 변동성 우리는 다 기억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어요? 아까 11월 이거 보시면은 11월 25일이에요. 방송에서도 얘기하는 거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날 24.71%, 3조 6천억. 이게 역대 두 번째로 많이 터진 거래대금이었어요. 이 당시 기준에. 2018년 1월 이후에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만에, 약 3년 만에 저 기록이 깨진 거예요. 3조 3,500억이라는 기록. 돈이 원체 풀리다 보니까 시가총액 500억에 달하는 삼성전자가 3조 터지는데 셀트리온이 3조가 터져요. 왜?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니까. 그럼 셀트리온 저 당시에 24% 오를 때 셀트리온에서 수익을 냈느냐? 그것도 한번 보죠. 셀트리온 제약에서도 수익을 냈을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를 갔어요, 그날. 셀트리온 제약 2020년 11월 이때 있나? 11월 2020년 2020년 8월 11일 잠시만요. 워낙 많으니까 이때가 그때인가? 2020년 11월 25일 정확히 있죠. 이걸 왜 여기다 집어넣어놨을까? 여기 보시면은 셀트리온 제약 2회 분할 매수 15만 7,500원 1차 편입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이게 상한가 갑니다. 셀트리온을 32만 8천 원에 1차 편입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31만 5천 원에 2차 편입 37만 원 목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셀트리온 32만 8천 원, 셀트리온 제약은 15만 7,500원. 이거 한번 볼게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캔들도 또 봐야 되는 게 맞고. 셀트리온의 2020년 11월 25일 우린 저거 다 잡아먹었거든. 어떻게 됐어요? 9%로 끝났는데 장중에 얼마로 움직임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얼마였는지 11월 25일 난리가 났죠. 24.71 24.71 얼마에 사라고 문자 나갔어요? 32만 8천 원. 그리고 목표 주가 얼마? 32만 8천 원, 31만 5천 원. 1차 편입이 31만 5천 원. 32만 8천 원. 밀리면 31만 5천 원 2차 편입. 37만 원이 목표.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32만 8천 원, 33만 원에 들어가면서 10% 이상을 목표 주가로 줘. 당일 기준에. 근데 얼마까지 올라요? 편입하고 나서 얼마? 37만 6천 원까지 올라옵니다. 꼬리 달려 어떻게 전량 차익 실현. 여기 있잖아. 전량 차익 실현. 초단기 10에서 15% 수익 전량 차익 실현. 12시 10분에.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래 대금이 터지고 변동성이 확장될 때 따라 붙어서 잡아내는 거. 그 기준이 거래량도 없는데 대박 났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거래량이 없는데 어떻게 변동이 나옵니까? 거래가 있어야 변동이 나오죠. 그래 옛날에는 거래량을 기준 잡은 거고 지금은 이제 거래 대금을 기준 잡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구간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을 보여드리면 이날 상한가를 갑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이제 셀트리온보다는 당연히 작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조 원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라 25일 날 얼마? 1조 9천억.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장중 상한가 농담이 아니라 29.93. 윤정수가 뭐 거짓 부렁할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얼마에 사요? 15만 7,500원. 개장초 9시 32분에 바로. 거래대금이 장 끝날 때 터집니까?
소형주는 그렇죠. 아까 보신 TS 트릴리온 지 혼자 장 막판에 1시부터 2시까지 빠바방 하고 들어올린 다음에 대박 났어요. 그런 뻥이 어딨어. 누가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응? 여러분들 자산이 난 몇백만 원 투자해요. 그것도 여러분들께 소중한 자산 아니에요? 뭐 우리 방안의 VVIP 회원님들처럼 몇백억 갖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자산만 소중한 건가? 아니란 말이지. 내 소중한 자산이 난 적은 금액이니까 소형 잡주에서 매매할 거야. 그럴 생각하실 필요 없어. 윤정두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성장주, 그것도 제약바이오인데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형제 수익 다 잡아먹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터진 게 뭡니까? 카카오뱅크. 시가총액 43조까지 올라가요. 이날 첫 상장일이에요. 8월 6일 상한가. 그리고 8월 10일 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한가를 가는데 3% 갭상승 이후에 말이 쉽지 4조 원이 터집니다. 삼성전자 1월 11일 날 이거 터진 거 말고 얘는 이거는 뭐 범접할 수 없고 얘는 시가총액이 500조에 달하는 종목이잖아요. 500조. 응? 우리나라 상장 주식수의 20%가 상장 시가총액의 20%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20%가 삼성전자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4조가 터집니다. 그 SK바이오사이언스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문나님께서 그 설정해 놓은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나 수익 봤어요 이런 내용. 예쁜 궁디님 이번에 하여간에 그 안 오시면 아주 혼내줄 거야. 1억 인출했어요. 응? 1억 인출했어요. 이렇게. 응? 나 5월 23일 날 가입하셨는데 4개월 만에 1억 인출했어요. 어떡해요? 그랬더니 얼마 투자하신 거지? 그랬더니 3억으로 출발했어요. 그렇게 해서 1억 5천 수익 났어요 하셨는데 그 옆에 이제 4천 정도 더 수익 나서 총 소소한 개별 매매로 1억 9천 수익 나셨다고 하셨는데 28일 날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고 29일 날 롯데케미칼에 추가 폭등 나와서 얼마? 2억 1천만 원. 70% 수익 나신 거예요. 70% 수익 나셨는데 요거 보시면 8월 2일이죠, 정확히. 8월 2일 날 SK바이오사이언스 와, 사상체대치 넘어설 것인지 나 15만 원대 사서 20만 원이 이거 얼마 갑니까? 36만 원 가요. 윤정두가 얘를 놓칠 것 같아요? 안 놓쳐요. 여기 교육교재 내용이 사실상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요 정도 자락에 매수할 기회를 준다면 매수하고 싶죠? 근데 저 자락으로 타임머신 타고 놀아가서 당일날 지금의 기억처럼 야 이거 사면 대박이야 이거 없이 똑같은 상황에 차트 보여드리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여러분들 혼자 매매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윤정도 아니면 매수 사인을 드릴 수가 없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거래대금을 얘기하는 사람은 난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거래량만 얘기합니다. 거래량이 맞냐고 안 맞아요. 거래대금을 봐야 돼 이제는. 결론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이후에 2천억 원, 검은색 줄 쳐놓은 게 2천억이거든요. 2천억을 넘긴 날이 별로 없어요. 근데 2천억을 넘기는 날 양봉에 나와요. 이때 시가총액 얼마요? 10조를 넘기고 있을 때 기준입니다. 근데 2천억 넘기는 날만 그나마 캔들의 크기가 그나마 일부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10조 넘기는 종목이 2천억 터져갖고 되겠냐고. 그래서 이런 식의 거래가 터질 때 무조건 관심을 갖는 거예요. 6천억 이상 터졌잖아요. 6천억. 말이 6천억이지. 거래대금 최상이란 말이죠. 거래대금 최상이. 8월 2일 날. 8월 2일 날 2021년 8월 2일 날 원고를 제가 갖고 있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갖고 있는지. 8월 2일 날 거래대금 확인해 드릴 테니까 그게 우리나라 거래대금의 당일 기준의 최상위의 거래대금일 거예요. 아마도. 거의 뭐 한 제가 생각할 땐 2위? 3위? 아무리 못해도 3위고 2위 이상. 1위일 수도 있을 거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즌 4 자료에 7월 1일이죠. 7월 1일자 자료 어딨니?
잠시만요. 보셔야죠. 눈에 보이시는 것만 믿으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사탐 방송 자료. 일단 7월. 아이고. 그때 제가 매일매일의 방송을 안 하고 매일매일의 방송을 안 하고 아마도 띄엄띄엄 일주일 내내 안 하고 조금 잘라서 방송을 했었던 것 같아요. 6월 30일 그 다음에 7월 잠시만요. 7월 1일이 없어. 아 그때 성대 결절 수술했다. 작년 7월 1일 날 성대 결절 수술한 걸로 기억해요. 그죠? 성대 결절 수술하면서 일주일인가 쳤어요. 여기 보시면 없잖아. 예, 없죠. 그렇게 해서 방송 마이크는 안 켜고 채팅창으로 방송을 했던 걸 기억해. 86회차 그리고 91회차인데 87부터 그 방송 회차가 어딨지? 87%도 없네. 방송 원고가 87회차가. 나중에 기회 되면은 찾아가지고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고 자료 시즌 3 잡동사니. 예. 결론적으로 저 당시에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거래대금 최상위가 얼마였는지. 그럼 뭐 6월 30일자를 볼까요? 6월 30일자. 그리고 저기 있을 텐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검증된 내용 보시는 거하고. 근데 요 중간이 텅 하고 빠졌는데 2주간 방송 안 했을 수 있어. 근데 왜 회차가 중간에 비죠? 87, 88, 89, 90. 4개 회차가 비는데 왜 비었을까?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자, 6월 30일 기준에 8월 2일이죠? 죄송합니다. 8월 2일이면 있겠다. 제가 지금 7월 2일로 잘못 생각해서 8월 2일 잠시만요. 이왕이면 뭐 보시죠. 뭐 8월 2일 날짜가 없고 3일 날짜가 있네. 이왕이면 2일 날짜면 좋은데 그죠? 2일 날짜면. 왜냐면 이때가 제가 이제 일주일 내내 안 하고 주 3회만 했을 거야 아마. 그렇게 해서 8월 2일 날짜면 제일 좋은데 8월 3일 날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8월 3일 날 보시면은 이걸 가져 나왔을 텐데 이제 거래대금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상위를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거래대금 상위 어때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5,600억 터지고도 4위예요. 6천억을 넘겼었으니까 얼마? 2위 정도 놓여져 있었겠죠. 삼성전자 거래대금 1조 9천억씩 나왔구나 저 당시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놓고 보시면 좋은 게 8월 10일, 8월 17일 거래대금 순위가 어떻게 됐는지 무조건 1위입니다. 8월 10일 상한가 간 날이거든요. 상한가 간 날. SK바이오사이언스 상한가 대박 났습니다. 막 상한가 악쓰고 난리 났을 때지. 8월 2일부터 윤정도는 거래대금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거래대금 터진 종목을 놓쳤겠어요? 안 놓치지. 그 거래대금 최상위에 누가 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이 거래대금 우리 직원분이 이렇게 잘랐는데 그냥 그냥 진짜 4조 그죠? 4자 보이죠? 4조 원의 거래대금 터졌을 때. 그래가지고 뭐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수익 좀 내줬습니까? 라고 동강 선생님 그 당시 우리 방에 계시던 동강 선생님부터 다들 그냥 난리가 났죠.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니아 뭐 다 SK바이오사이언스 다들 공개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조금 전에 보여드린 8월 2일이 여기입니다. 여기로 보니까 어때요? 거래 기준이 거래량이 되게 적어 보이죠? 이게 6천억이야. 그러고 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잡는 것이 8월 17일 날 또다시 4조 원이 터져요. 거래대금 또 1위겠죠? 그러면서 장중에 24%인가 올라가요. 25%인가.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으셔야 돼요. 남아 있으셔서 이게 17일 날짜가 맞나요? 17일 날짜 맞네. 그런 기억이 남아 있으셔서 앞으로는 나 캔들도 배우고 제대로 된 거래대금에서 제대로 된 교육받고 수익 내야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2,300개 종목에서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거래대금 1위 어느 거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 3조 9,520억. 시간에까지 아마 해서 4조가 됐을 겁니다. 꼬리 달리고 10% 상승으로 마감됐죠. 자, 보겠습니다. 한번. 이날 우리는 카카오뱅크까지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어요. 보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요 기준 보시면은요. 문자 이거 그대로 다 나갔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6천억이잖아요. 6천억. 우리는 무조건 6천억 거래대금에 변동성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무조건 따라붙어요. 이날 그러면 몇 퍼센트의 흐름이 나왔느냐? SK바이오사이언스 몇 퍼센트의 거래대금이 등락률이었냐? 보시면 되죠. 8월 2일. 자, 이렇게 얼마요? 15%.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에서 15%. 장중에 따라붙어 우리는 무조건 따라붙는다니까.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3위 안에 들어오는 거래대금인데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거래대금의 기준을 잡습니다. 어떤 식으로 잡아요? 우리가 배운 이런 식으로 2천억을 기준으로 한다.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70%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래야 추가적인 강세 부분을 놓고 본다. 시장 상황 고려하고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5에서 10%까지 1조 이하짜리는 10에서 15%까지 공략한 가능한데 최대폭은 1조 이상짜리 15%까지도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따라붙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요 자락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지. 이걸 사라 그러면 다 오른 거 왜 주냐부터 해서 욕 나오죠. 욕하시죠 윤정도한테. 근데 저 자락이 어디냐면은 요 자락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뭘 기준 잡았다? 거래 대금을 잡았다. 거래량이 아닙니다. 거래 대금을 기준 잡았다. 거래량이 아닙니다. 거래 대금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거래량이 아닙니다. 그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교재에는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이다라는 거는 두 가지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시젠하고 또 어떤 거? 한국전력. 기아. 시젠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이거를 일봉, 주봉으로 보여드리면 좀 더 깔끔하려나? 주봉? 오케이 주봉. 주봉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래가 어때요? 우리가 그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요. 앞전 고점을 넘길 때 거래가 수반돼야만 신뢰도를 높인다. 앞전 고점을 넘길 때 거래가 수반돼야만. 근데 거래량이 새롭게 경신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주린이 도서라는 책들 있죠. 그거 다 잘못돼 있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윤정도 혼자 잘났냐? 아니 잘났지. 왜? 윤정도는 전 증권사 임직원 교육 들어가죠. 대학 가서 강의하죠. 한국거래소에서 유일하게 비제도권 인사는 윤정도만 초청해서 강의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거래량 교육 교재 보면은 다 잘못 나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자격증 교육을 하거든요. 그 자격증 교육에 나오는 내용도 교재가 잘못돼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나중에 그 기회 되면 그 자료를 또 끄집어내서 보여드리기 힘드니까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느끼시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여기서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고점을 넘기는데 거래량이 둔화되죠. 앞에 이 거래량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자, 예전에 윤정도가 35년 전에 문은종이에 기술적 분석을 해서 기술적 분석을 문은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기술적 분석을 하던 시점과 지금은 달라요. HTS의 발달 때문에 우리가 뭐 배우시는 기초 캔들 있죠. 그것도 전략이 다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교육에서는 캔들을 하나를 그냥 놓고 보더라도 점표를 써서 매매를 할 때, 그러니까 변동성이 다소 제한적일 때 매매 기준이란 말이죠. 또 상한가 제도가 제한적일 때, 지금의 상한가 제도는 2015년 6월에 시행이 된 상한가입니다. 2015년 6월.
제가 생각해도 불과 엊그저께 같은데 참 그로부터 시간이 벌써 7년이 됐네요. 15% 상한가에서 30%로 확장되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에도 따블이 나와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예? 7,000원에서 14,000원까지, 13,000원까지 거의 따블이죠. 만 원의 기준에 하한가 맞으면 7,000원이잖아요. 7,000원에서 상한가 가면은 얼마예요? 만 원 기준이니까 13,000원. 거의 뭐 따블이 나요. 그런 변동성이다 보니 시세가 터지기 시작할 때 저 29,000원짜리 시젠이 30만 원을 넘깁니다. 그러면 2만 원, 3만 원 하던 그 주가에서 가장 극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29,000원 할 때 1,000만 주 터지면 얼마요? 2,900억. 그런데 32만 원 할 때 1,000만 주 터지면 얼마요? 3조 2천억이 터지는 거예요. 2,900억하고 3조 2천억하고 같아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실 때는 거래가 안 실리고 올라간다. 이거는 예전 방식의 기술적 분석으로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거래가 안 실리고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나 책 10권 봤어요. 나 책 100권 봤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윤정두 거 하나만 보면 돼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니까. 증권사에서 윤정두를 불러다 기술적 분석을 해달라고 그런다?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자기네들의 직원분들, 애널리스트들 기술적 분석 못할까 봐 할 줄 알잖아. 근데 윤정두를 초청하는 이유는 교재가 예전 것을 직역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게 너무 많고 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거기다가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 직역을 한 것도 아니고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시험 교재로 쓰는 도서 그 도서에 나오는 내용을 일반 전문가라고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몰래 훔쳐다가 지꺼인 양 기초자료라고 탁 해서 올려놔요. 근데 그 자체가 직역으로 해서 오류인데다가 박사학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주식에 대한 관점보다는 그냥 뭐 경제학 박사 이런 분들의 연구원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 그림이 자체 잘못된 게 많아요. 그랜벨의 매매 법칙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드린 거래량의 기준 거래량 전부. 그래서 예전 고전의 데이터는 뭐냐면 고점을 넘길 때 거래가 터진다예요. 그 터지는 기준이 뭐야? 앞전 거래량을 넘긴다예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지금의 기준은 뭐야? 앞전 거래량 못 넘기는데 고점을 넘기죠. 왜 그래요? 거래대금 보시면 돼요. 주가가 급격히 올라오다 보니 대형주의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대형주는 주가가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대형주의 경우는 거래량을 놓고 봐도 된단 말이에요. 아니 뭐 삼성전자 갑자기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한 달 만에 갈까? 20만 원에서 40만 원 한 달 만에? 뭐 보름 만에? 못 가죠. 못 가기 때문에 거긴 그냥 거래량을 봐도 돼요. 20만 원일 때나 23만 원일 때나 뭐 거래량 100만 주 터지면은 얼마? 23만 원일 때 100만 주면 2,300억. 26만 원일 때 100만 원 터지면 2,600억. 근데 얘는 다르잖아요. 29,000원일 때하고 32만 원일 때하고 10배 차이인데 주가가 10배 이상. 그래서 거래대금 보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또 잘 보실 수 있는 게 기아입니다. 기아 보시면 월봉 보시면요. 거래대금 먼저 빼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이해가 더 빨라. 자, 월봉 보시면은요. 기아가 차화적 랠리가 언제예요? 2009년 글로벌 시장 다 바닥 찍고 움직여서 2011년까지 14배 올라와요. 시장 150% 오를 때 기아가 14배 올라옵니다. 저 고점이 84,600원이고 오늘 종가가 84,900원이에요. 14배 바닥 대비 1384%예요. 14배 올라와요. 14배 올라오는데 희한하지 않아? 분명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도서 싹 깎아내갖고 봐봐요. 윤정두한테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드시는 거예요. 교육 교재 싹 까가지고 보시라니까. 거래량이 수반돼야 된다는데 거래량 그림도 제대로 못 그리나 얘네들이. 그걸 찾아서 보여드릴까? 찾아볼게 내가. 찾아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 구두적으로 얘기하면 뭐야? 윤정두 혼자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거짓말인 것 같고 입증 안 되면 뭐 그렇잖아요. 입증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어디 있니? 그랜빌의 금투 교재. 그랜빌의 매매 법칙도 완전히 잘못 나와 있어요. 거래량. 이게 그랜빌의 매매 법칙 이거를 자르려다가 거래량까지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렇게 딱딱딱 나오지도 않아. 이렇게 정형화돼서 나오면은 얼마나 주식하기 쉬워요. 거래량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지. 거래량이 실렸다가 안 실렸다가 저렇게 딱 계속 거래량 올라갔다가 계속 거래량이 줄어드나? 이게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교재예요. 자격증 시험 도서. 근데 이거를 훔쳐다가 지꺼인 양 이거를 올려놔. 이게 잘못된 그림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 고점을 넘길 때 거래량이 고점을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약간 애매모호하게 그려놨죠. 완벽하게 넘기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칩시다. 요 고점을 넘기는데 거래량이 이 고점 거래량을 넘겨야 돼. 근데 얘 그림 지금 잘못 그려놨죠. 응? 거래량 넘겨 못 넘겨? 못 넘기잖아. 그럼 무슨 거래량 교육이야. 거래량을 교육한다고 했으면 앞전 고점을 넘길 때 거래량이 넘어가야 됩니다 라고 교육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주가가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올라갔다. 그럼 어떤 기준에 올라간 거야? 그냥 추세적으로 요 정도만 올라가도 되는 거야? 아니잖아. 이 고점 가격이 10,000원이라면 여기도 10,000원일 거 아닙니까? 10,000원일 때 여기서 1,000,000주 터졌다면은 1,000,000주 이상 터져야 고점을 넘기는 거지. 아니잖아. 그림 이따구로 그려놓고 자격증 시험 보면은 그렇게 해서 증권사 직원분들 갖고 계신 자격증으로 여러분들께 조언하면 여러분들 계좌는 깡통 나는 거야 맨날. 여기서도 볼까요? 하락을 할 때 전저점이 이탈이 될 때 거래가 실리면 추가 하락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전저점이 이탈될 때 거래가 실린다? 여기는 비슷하긴 해. 원래는 더 터져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다시 전저점이 이탈될 때 거래가 터져야 이거는 박살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모자르거나 비슷한 수준의 거래를 해놨죠. 모자르거나 비슷한 것도 아니야. 여기는 거래가 이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여긴 거래가 이거죠. 응? 진짜 도서를 하나 만들더라도 이따구로 해놨는데 이거를 훔쳐다가 지 거라고 지가 제아의 고수라고 이따구 걸 훔쳐다가 또 지 거인 양 해놔요. 나 돌아버리겠어. 지금 나와 있는 책들 다 그래. 응? 나와 있는 책들 다 그래요. 기초도서 만들어 드리려고 기초 도서 싹 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이름이 있든 없든 싹 다 구매하다가 보면은 이름 없는 친구들이나 이름 있는 친구들이나 다 이거 훔쳐다가 똑같이 그려놨어. 그려놓고 지 거라고 그래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다 훔쳐다가 교재 만들어 놓고 내가 훔쳐다가 교재 갖고 왔으니 그냥 한 15,000원만 내고 사세요. 이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고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그 정보 취합해 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정보가 오리지널 정보를 갖고 있는 쪽에는 돈도 안 내는 거지 사실상. 그래 안 그래요? 결론적으로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거래량이 수반되고 고점을 넘길 때 기준에 시세가 나온다 이겁니다. 과거 데이터의 기준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변동성이 확장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격히 올라가면은 거래 대금이 없어도 거래량이 없어도 거래 대금 때문에 주가 견인이 돼요. 근데 그것을 인식을 못 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게 거래량이 실린 거예요? 거래량 죽었죠. 둔화돼 있죠. 근데 주가는 계속 가요. 그러면 교육 받은 기술적 분석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제가 거래 대금 보여드릴게요. 거래 대금이 실리고 고점을 넘기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죠? 거래 대금이 실리고 고점을 넘기는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띠용. 주가가 기아가 가볍게 움직인 거잖아요. 예? 14배 움직인 거 아닙니까? 아무리 대형주라 해도. 그러다 보니 거래량은 없는 것 같지만 거래 대금이 어떻게 돼요? 계속 상향이죠. 계속 상향입니다. 계속 상향이야.
이렇게 볼 때 거래량 줄어드는 거하고는 급격히 차이가 있어요. 아까 보신 뭐 정형화되어 있는 그 교과서 내용처럼 딱 이 자리에 무조건 거래가 무조건 실려야 된다 그런 개념을 떠나서 거래량은 이렇게 급격히 축소가 되는데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추세 강화가 연출된다 그 개념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가 될 듯 말 듯 그래도 이해가 되려고 한다. 이해가 안 되면 뭐 나는 좀 배워보고 싶다. 이런 거 한번 제대로 배워서 거래대금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변동성 매매 때문에 그래요. 시가총액 이렇게 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이 얘네들이 얼마?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SK바이오사이언스 8월 10일 상한가 8월 17일은 보합에서부터 24% 올라간 거죠. 4조씩 터지면서 시가총액 얼마 26조까지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카카오뱅크 시가총액 43조까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와요. 그런 종목이 8월 6일날 상한가.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24.71%.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2020년 4월 10일 날 26%. 또 현대모비스 2021년 1월 달에 장중 상한가를 갑니다. 그때가 시가총액이 현대모비스가 1위였어요. 10위였어요. 10위. 지금은 기아가 10위잖아요. 그때는 현대모비스가 10위였습니다. 현대모비스 일봉 보실까요? 작년 1월에 어떻게 돼요? 장중에 이게 상한가 안착으로 끝났다면 거래가 더 터졌을 거예요 아마. 장중에 29.89 1월 8일 날 정확히 기억하죠? 이거 시가총액 1위였어 1위. 12 죄송합니다 12. 이런 변동성을 대형주에서도 잡을 수 있는데 꼭 대형주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한다? 꼭 대형주가 아니더라도 소형주 중형주에서도 거래가 터져야 간다. CIS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오늘의 기준입니다. 이 친구가 오늘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1조를 쫙 넘긴 거예요. 그럼 5분봉 10분봉 볼까요? 자 10분봉 CIS가 거래대금이 2천억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전거래일이 1600만 주였어요. 1600만 주. 그러면 2천억이 나오려면은 1600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 16,000원이었죠. 16,000원이었는데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나오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놓을게요. 얼마야? 이게 2천억이죠. 2천억 나누기 16,000원인데 주가가 올라오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면 아니라 거래가 터지면 일단은 주가가 올라온다고 치고 그러면 16,000원이 아닌 17,000원 이상이죠. 뭐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2천억 나누기 16,000원 해주면은 1250만 주가 오늘 거래가 터지면 2천억을 넘긴다. 근데 오늘 1700만 주가 터졌기 때문에 3000억을 넘긴 거예요. 그럼 기본 전제 조건이 되죠. 2000억을 넘기면 전체 2300개 종목에서 2000억 넘긴 종목이 오늘 기준에서는 16위였단 말이에요. 16위에 들어섰다라는 거는 시가총액이 16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막 1조 넘겼기 때문에 282 정도 한단 말이에요. 282 정도 시가총액이 282 하는 종목이 거래대금 2천억이 되면은 16위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시장 관심을 다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1250만 주에 조금 전에 배우신 걸로 다시 돌아오면요. 요 기준이 뭐였어요? 요 기준이 오늘 뭐 날 잡고 교육하는 날이야. 1500만 주 내일은 기준 거래량 잡아드렸는데 9시 10분에는 얼마 10% 터지면 된다고 그랬죠. 요걸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시 10분까지 얼마 10%가 터지면 된다. 9시 20분까지 20%. 이때까지 만약에 거래가 없었어. 9시 반에는 30%. 10시에는 9시 반에는 20%, 9시 10시에는 30%. 이걸 출력해서 뭐 모니터에 붙여 놓으시면 되죠. 또 12시까지는 40%가 터지면 된다.
그러면 CIS 같은 경우가 오늘 그냥 편하게, 예? 내일 말고 오늘 1250만 주가 2천억 말고 그냥 1500만 주가 터져야 된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10분봉이거든요. 어떻게 되세요? 9시 10분에 9시 10분에 1250만 주 기준 잡았을 때 127만 주니까 그럼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고, 또 1500만 주를 만약에 잡아버리시면 1500만 주를 괜히 잡았다. 그냥 1270만 주 해. 그냥 1250만 주. 그렇게 해도 주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2천억을 넘겨요. 어찌됐건 1250만 주 나오고 어떻게 돼요? 양봉이죠. 그럼 어디서 붙을 수 있어요? 여기서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분까지 기다려서 붙나? 아니지. 중간에 갭 상승의 강세를 띌 때 따라 붙으면 되는 거죠. 야, 이거 10분 동안에 10% 125만 주 터질려나? 그렇게 확인하면서 30분 동안에 20%니까 30분 동안에 20%면 얼마야? 1250만 주에 20%면은 250만 주 터지면 되죠. 그럼 벌써 여기서 125만 7만 주, 여기서 1700만 주, 170만 주면 얼마? 둘이 합쳐 300만 주가 넘어. 300만 주가 넘고 양봉인데 꼬리가 달렸어? 눌려 있을 때, 여기서 눌릴 때 편입, 혹은 재차 거래 터트리고 움직일 때 여기서 편입.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종목의 상한가까지 다 잡아내는 거예요. LG전자 2020년 12월 23일 날 보합에서부터 올라간 거예요. 보합에서부터. 볼까요? 자, LG전자의 일봉입니다. 12월 23일 날 우리의 주력이었거든요. 주력. 0.54%에서 살짝 눌려서 마이너스 1.19였어요. 그러고 나서 상한가요. 29.61이 상한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기억하냐? 우리 주력 종목이었다니까. 그럼 날짜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날짜를 왜 못해요? 거기다가 이날이 윤정두 생일이었는데. 음력 11월 9일.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대형주든 중형주든 소형주든.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해드렸는데 일정 범위는 좀 알아듣겠고 나머지는 모르실 수 있죠. 당연히 뭐 첫 수료 배불러 들어볼 만하다. 윤정두의 종목이 대형주의 기준에서도 수익이 발생될 수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 펀드멘탈 분석은 당연히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슈 말고 뭐 이번에 뭐 성공하면 대박이고 뭐 수주하면 대박, 그런 거 말고 실적이 나와 있는 거. CIS는 지금 실적이 안 나와 있어 사실상. LG노텍은요 성장성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SK이노베이션 실적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정유주 지금 당연히 좋고, 그건 개별 종목별로 설명을 드릴 거고.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을 했는데 펀드멘탈이 좋다? 금상첨화죠. 펀드멘탈이 안 좋아? 그럼 기계적으로 에디슨 EV가 끝내주는 종목이야 10만 원가? 우린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검증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럼 철저히 기술적 분석을 합니다. 근데 철저히 기술적 분석을 해서 정거래일의 거래량을 하회하거나 음봉이 떨어지거나 꼬리가 달리면,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거지. 무슨 비전이 있어. 근데 말장난하는 친구들, 어딜 가서든 전문가라고 말장난하는 친구들 보면 어떻게 해요? 응? 어떻게 해요? 이거 장중 기준에 꼬리 달렸을 때 안 팔았던 종목군들의 기준에 음봉 떨어지는데 고점에서 막 판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장악형이 뜨고 하락 장악형의 거래가 실려버리고 매물이죠. 그러면 전거래를 대비해 거래가 안 터지는데 막연하게 반등 나올 거다 기다려. 안 돼. 우리는 여기서부터 교육받고 여기서 25,500원의 편입의 기준이 설정되고, 그렇게 돼서 상한가 추가 10% 48,000원 정리. 그 교육을 잡아드리죠. 교육을. 두산중공업 우리도 지금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근데 두산중공업 작년 5월 6월 원전 테마 처음 터질 때 이거 여러분들이 이 수익 다 잡아낼 수 있다고? 거짓말쟁이다. 이 수익을 다 잡아낼 수 있다고? 뻥쟁이들. 정확히 보시면 2천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진 날이
5월 20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이날이 2천억이 안 터져. 이날은 2천억이 안 터져. 그래서 이날은 제가 못 들어갑니다. 아니 못 들어가는 게 개별 매매입니다. 2천억 안 터져요. 정확하죠. 그리고 2천억 터진 날은 이날 터져. 2천억이 24일 날. 근데 음봉이야.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야. 못 들어가. 응? 못 들어가요. 그 다음 날은요. 여기서 2천억이 터져지는 거예요. 땡겨볼까요? 자, 가슴에 손 얹고 대답하셔야 돼. 뻥치면 안 돼요. 우리끼리. 예?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이때로 따지면 한 3조 4조 정도 할 때 4조. 얘를 13조까지 땡겨요. 13조까지 보름 만에. 예? 2천억 처음으로 제대로 넘기면서 양봉이죠. 따라붙어 안 따라붙어? 따라붙습니다.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기서 따라붙을 수 있다고? 뻥치시네. 오버슈팅이라고 보통들 얘기를 해요. 못 따라붙습니다. 어지간해서 못 따라붙어요. 따라붙는 건 언제 따라붙냐면 이 이후에 막 이렇게 폭등 나면 이런 데서 따라붙어요. 6월 2일 날. 혹은 이런 날. 추가 폭등 나오고 막 난리가 날 때. 근데 13% 올릴 때보다 이런 날. 이런 날들은 에이 이거 거품이지 뭐. 거래량 거래되면 하나도 안 봐. 그냥 그러고 나서 방송에서 요동치고 난리 나고 이거 대박 납니다 할 때가 이런 때 대박 납니다 해요. 여기선 도저히 놓치면 이제 안 되겠거든. 소리 소문 없이가 아니라 소문 다 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 막 따라 붙는 거야. 이럴 때. 혹은 이런 날. 그러고 나서 수익을 못 챙겨요. 그러고 나서 수익을 못 챙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통 따라 붙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면은 대박 났다 그래. 대박 났지. 2만 원에서 3만 50% 단기간에. 원래는요.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들어가도 꼬리 달리면 다 차익 실현이에요. 14,000원부터 들어가서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재편입.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재편입. 요날 종가는 이렇게 끝났는데 장중에요. 3만 원 찍고 밀렸나? 3만 1,000원 찍고 밀렸나? 하여간에 장중에 고점 대비 7% 빠집니다. 근데 차익 실현 안 한다고? 또 이날 꼬리 달렸는데 차익 실현 안 한다고? 23% 올랐다가 11%로 끝났는데 근데 거짓말쟁이들은 뭐라 그래? 기술적 분석을 하나도 못하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보다 놔줘야 되겠죠. 왜 그 친구들한테 돈을 내고 들어? 뻥쟁이들한테. 이날 차익 실현을 안 한 애들이 이날 우리는 차익 실현 전량하잖아요. 꼬리 달렸으니까 23% 올렸다가 11%인데 이걸 차익 실현 안 한다고요? 그 다음날 다시 편입을 한다 할지라도 이날은 차익 실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거짓말하잖아. 보셨죠? 냅뒀더니 더 가죠. 대박 났죠? 냅뒀더니 더 가죠. 대박 났죠. 그런다고. 근데 이게 장중에 장중에요. 고점 대비 7% 빠지고 종가만 들어 올린 거예요. 종가만. 그러면 장중에 7% 빠질 때도 안 팔았던 친구들이 이때 판다? 거짓말하고 있네. 거짓말이잖아요. 왜냐면 약보합 출발해서 밀려 내려가는데 처음에 3%, 5%, 6% 밀릴 때 뭐라 그래요? 냅두면 더 가요. 7%, 8% 밀리면 뭐라 그래? 냅두면 더 간다 그래. 더 밀리면요. 이제부터 더 사라 그래. 왜? 얘 5만 원 간다고 여기서 사라고 했으니까. 5만 원, 6만 원 간다고 사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어? 왜 5만 원, 6만 원 가요? 그럼 기술적 분석을 얘기하나? 원전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기술적 분석은 할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장학형 수준이잖아요, 거의. 그리고 고점 대비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몰라요? 변동성이 이렇게 확장돼 있는데 4조짜리를 13조로 만들어놨는데 결국은요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23,000원까지 내려와요. 실질적으로 빠진 거는요 하루 이틀 3일 동안에 23,050원까지 내려옵니다. 32,000원짜리가 감당돼요? 9,000원 빠졌는데 30%인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둔화되죠. 거래량 없어지고 둔화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그냥 끝인 거예요. 비이성적으로 올라왔던 종목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죽는 순간 끝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동안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수익을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시다 보니까 질문을 합니다. 대표님 이거 낙폭과대인데 들어가도 될까요? 무슨 낙폭과대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잘못 배운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의 차트를 보여드리고 여기서 2천억 거래대금 나온 날도 며칠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요 맨 처음에 거래대금 터진 거 말고 딱 당겨서 줄거드리면 2천억 거래대금 터지고 움직인 날이 별로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이런 강세가 나올 때나 그리고 나중에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이게 거래대금 역대 2위입니다. 개별 종목 거래대금 2위. 1위가 삼성전자 8조 8조 넘는 거 8조 4천억? 얘가 4조 터진 게 역대 2위인데 삼성전자 500조에 달하는 종목의 8조하고 시가총액 이제 이게 7,650만 주짜리잖아요. 그런 종목이 26조까지 땡겨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4조하고 26조짜리 4조하고 500조짜리하고 같아요?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상한가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눈으로 딱 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이 없죠. 근데 뭔 낙폭과대 이런 지점에서 낙폭과대니까 사도 되냐고 물어봐요. 안 된다 그랬잖아. 왜? 바닥에서 따지면 이것도 많이 올라온 거예요. 무지하게 올라온 거야. 펀드멘탈적인 부분 하나도 없고 보도자료 이슈 때문에 16만 원짜리 26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는 거지. 이걸 낙폭과대라고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이 나 그래. 낙폭과대라고 자꾸 들어가 이거를. 근데 거래량 거래대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종목 전부 끄집어내서 다 보세요. VVIP 회원 가입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리고 가지고 오신 종목에 대해서 AS를 내드리 하나하나 왜 팔아야 되는지 다 팔아야 돼. 90%가 팔아야 돼. 우량주에도 거래대금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우량주여도 냅뒀더니 내 자식한테 물려주면 가겠거니 아냐. SK텔레콤이 500만 원 넘기던 종목이에요. 액분하고 나서 그러면 50만 원 넘기고 있어야죠. 하이닉스 인수하는 그 시점에 1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 한국전력이 99년도에 시가총액 1위였어요. 지금 20위 안에도 못 들어와. 회사가 나빠? 안 나빠. 근데 갖고 있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야. 대우그룹주들 한 방에 날라왔잖아요.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무지하게 올랐던 응진그룹주들 지금 어디가 있나? STX 그룹주 어디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돼요. 응? 계좌 싹 꺼집어내서 보면은 그런 대형주면 그나마도 낫죠. 테마주, 소형주, 잡주는요. 펀드멘탈 하나도 없는데 사서 낙폭과대라고 이걸 더 살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4조 원 터지던 거래대금이 지금 얼마 터집니까? 많이 터질 때 막 3천억. 시가총액이 15조, 16조짜리인데 2, 3천억 가지고 되겠어? 얘가 변동성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여기까지 들으니 뭔가 그래도 조금 들을 만하다 하시는 분들 내일 상한가라도 하나 잡아야죠. 이런 거래량 거래대금 속에서 상상 한번 갑시다. 3333 상상 그렇게 하시고 종목 마무리 져야지. 오늘 60이 앞서서 원래는 적절한 마케팅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윤정도 지 혼자 잘났다고 교육만 주구장창 해드린 거야. 그게 와닿으시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은 야 윤정도한테 내가 의존을 해야겠다. 완벽하구나. 그 말장난치는 친구들 보니까 뭐 뉴스 쪼가리 읽어대는 것 같은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 뉴스를 내가 못 읽으니 그래 뉴스 읽고 잘해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기술적 분석을 아예 못했던 거구나. 기술적 분석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기술적 분석을 배우는 학교가 있어? 없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기술적 분석을 배울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도서 자체가 다 잘못돼 있는데 응? 다 자기들이 썼다 보면 훔쳐오고 훔쳐온 것도 제대로 훔쳐오지도 못하고 거기다 다 틀려. 실예로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그랜빌이 만들었을 때 200일선을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200일선을 어떻게 보나? 20일선도 길다고 10일선 그것도 길다고 5일선 그렇게 보잖아요. 200일선을 누가 봐. 그래서 요즘엔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요즘도 아니에요. 한참 전에부터 20일선을 기준을 잡아서 기울기를 본 겁니다.
근데 지금도 무슨 뭐 천일선 공방한다.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가지고 노는 거요. 천일선 매매기법. 천일을 왜 봐? 이 바보 같은 놈이. 천일을 왜 봐? 월봉 보면 되지. 아유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옛날에는 월봉 보기가 어려우니까 월봉을 못 본 거고. 지금 HTS가 있는데 무슨 200일을 보고 1000일을 봐요. 월봉 보면 되지.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경제적 자유 선생님. 3333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요 종목군들의 기준 거래량과 양봉. 아니 어찌 보면 무지하게 쉬운 거예요. 아니 이걸 못하나 유치원생도 하는 거 아니야? 중학생도 하는 거 아니야? 2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면은 9시 10분에 200만